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생활 습관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삶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외로움 대신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따뜻한 동행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고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수십 년간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각자만의 루틴과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환경과 습관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한 집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TV 채널 취향, 잠자는 습관, 청소와 정리의 방식까지 사소한 모든 것이 부딪힙니다. 혼자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둘이 되면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맞추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늦게 자요? 불 좀 꺼줘요. 나는 매일 아침 드라마를 봐야 해요. 그게 내 낙이에요. 왜 설거지를 그렇게 대충 해요? 내가 다시 해야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짜증만 커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융통성이 떨어지고 각자의 고집도 강해지기 때문에 조율이 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다 는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며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따뜻한 사랑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서로 피곤해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회피하며 지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혼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을 존중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없다면 그 재혼은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씁쓸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70대 김 씨는 5년 전 혼자 살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인근 교회에서 알게 된 68세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조용한 성격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하듯 산책도 하고 시장도 함께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김 씨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스톱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아내는 아침 8시까지 조용히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아침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좀 조용히 좀 해줘요. 이게 내 삶의 리듬이야.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젠 못 고쳐. TV 채널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스포츠 중계를, 아내는 홈쇼핑과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리모컨은 매일 전쟁터가 되었고 결국 각자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제로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고 했고 김 씨는 그깟게 뭐 대수냐 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각자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한 집에서의 갈등은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랑만 믿고 결혼했는데 습관 하나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꿈꿉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지는 노년에는 더 간절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혼을 결심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노년의 재혼은 사랑 하나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순간일 수 있지만 돈은 생활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취미생활, 여행 경비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야 같이 고생하며 살아간다는 낭만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서로의 미래를 꿈꾸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건강도, 체력도,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재혼으로 인해 금전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괜찮아. 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힘든 삶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기대려다 서로를 짓누르게 되고 작은 생활비 문제로 다투게 되며 결국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며 건강이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재혼 상대가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과거의 부채가 있거나 심지어는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남는 건 후회와 분노뿐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예상치 못한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며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우리가 모른 사이에 왜 그렇게까지 퍼주셨어요? 라는 원망을 듣게 되고 가족 간의 신뢰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도 부부 사이도 모두 깨져버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나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려 할 것입니다. 재혼을 결정할 때는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재정적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도 안정적인 삶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상적이지만 노년의 재혼에서는 그 반대가 더 현실적인 진실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74세 남성 이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69세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 다 혼자였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라면 여생이 참 따뜻하겠다. 는 생각에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시장을 보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냉장고 바꾸자. 너무 오래됐어. 이 씨는 놀랐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대는 점점 커졌고 심지어 카드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금도 깨고 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본인의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내 돈이 어딨어? 라는 말에 이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사랑은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혼자 살았을 땐 여유도 있었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기분입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함께 늙어가는 것이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수십 년을 혼자 버텨온 인생, 이제는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나이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늦은 나이에 재혼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은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이고 시와 음악이 아니라 약 봉투와 병원 일정이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기대했던 평온함 대신 끝없는 불평과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미소와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노년의 동행은 인내와 양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각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있습니다. 자는 시간, 먹는 음식, 집안 정리 방식, 말투 하나까지 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참으면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릅니다. 상대가 내 말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도 어느 순간 왜 저렇게 사소한 걸로 신경을 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따라주지 않으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누구 하나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같이 늙는 낭만은 사라지고 서로 힘겨운 간병의 삶으로 바뀝니다. 아프면 챙겨줘야 하고 챙기다 보면 지치게 되고 지치면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노후가 아니었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애정도 무너집니다. 결국 서로를 위해 선택한 재혼이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낭만을 꿈꾸던 재혼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지고 생활이 느려지고 서로의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로 함께 걸어가려면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이해, 그리고 엄청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72세 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정 씨는 경로당에서 만난 69세 박 여사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좋은 감정을 키웠습니다. 이제라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 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내 인생이잖아. 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고 대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 뉴스를 보며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8시까지 조용히 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TV 소리를 키우면 나는 잠을 못 자요. 정 씨도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라는 거야? 그날부터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박 여사가 손주들과 통화하는 시간에 신경이 곤두섰고 박 여사는 정 씨의 식습관에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서로가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엔 말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정 씨가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좀 쉬어야겠어. 박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해요? 나도 허리 아픈 거 모르세요? 이 말에 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낭만은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함께 살아간다는 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일 땐 몰랐던 내 고집도 생활 습관도 상대에겐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네 번째는 상대의 사별한 배우자의 기억을 견뎌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잃고 긴 세월을 홀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빈자리가 존재합니다.
그 빈자리는 단지 공간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으로 채워진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 새로운 인연을 맺으려 할 때 그 빈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별한 사람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함께 웃던 순간, 함께 울던 날,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더라도 그 기억을 지운 채 새로운 사람만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사람과의 시작이지만 기억은 결코 삭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나지만 그 사람의 눈과 마음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과거를 이해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거는 현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사진첩 속 한 장면에서, 매년 챙기는 기일에서조차 나는 철저히 두 번째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여보가 예전에 이런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 사람은 뭐든지 나보다 먼저 생각해줬지. 우리 가족 사진 속엔 아직도 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배우자인지 아니면 과거의 그늘 속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인지 혼란스럽고 외로워집니다. 내 존재가 상대방에게 대체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랑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사별은 슬픔이지만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완성된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헤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도, 다툼도, 실망도 없이 기억 속에 아름답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된 사랑과 비교되면 현실의 나는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첫 번째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이지만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나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면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 뒤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걸 감내할 자신이 없다면 재혼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외롭고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과거의 그림자를 견디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71세 장 씨는 3년 전 69세의 여성 김 여사와 재혼했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지났고 장 씨는 이제는 그분도 새 출발을 할 준비가 됐겠지 라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김 여사는 다정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대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가 장 씨 몰래 옛 남편의 사진을 거실에 꺼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치우는 게 어떨까요? 김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가족이니까요. 내 삶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남편의 기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가는 모습, 명절이면 그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오는 모습을 보며 점점 자신이 가족이 아닌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김 여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다정했어요. 당신은 왜 그런 걸 못해요? 그 순간 장 씨는 자신이 비교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과거에 그 사람이 더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장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 마음속엔 없나 봅니다. 그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살고 나는 그 추억을 질투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고 현재는 사실혼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장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을 주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과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덜 간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깊어지고 마음을 나눌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껴지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합니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상대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뒤에, 다정한 말투 속에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 의도적으로 숨긴 과거, 그리고 계산된 접근.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을 가능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있어야 숨 쉴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감동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철저히 계산된 대사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삶 전체를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돈도, 건강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은 상하고 신뢰는 깨지고 법적 문제까지 얽히면 남은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은 믿음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진실 위에 쌓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행동을 살피고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며 가족과도 솔직하게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은 따뜻하게 품되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일수록 그 균형이 더욱 중요합니다. 75세 조 씨는 68세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온화하고 배려 깊은 성격으로 조 씨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며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조 씨는 아내가 자주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피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예민한 자신의 기분 탓이라 넘겼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각종 신용카드 고지서와 대출 연체 통지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진 빚이에요. 당신에게 말하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다정한 모습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아내의 채무는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이 겹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조 씨의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 씨는 급히 법적 조언을 구했고 결국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명의 노인을 상대로 접근했던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내가 믿었던 그 미소, 그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결국 이용당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년의 믿음 하나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